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광주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 광주의 확산도 시간 문제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7월 들어 일주일간 광주에서 발생한 지역 감염 확진자는 28명. 하루 평균 4명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을 살펴보면 광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광주 확진자 28명 가운데 절반인 14명이 타 지역 관련이었고 특히 수도권과 연결된 확진자가 10명이었습니다. 타 지역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14명 중에서도 절반인 7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4명 중 3명은 타 지역에서 유입됐거나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라는 얘기입니다. 지역 감염 확진자 가운데 20, 30대 비율이 46.4%로 절반에 가깝다는 점도 불안 요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름방학과 휴가철에 지역 간 이동이 늘어나면 수도권의 확산세가 광주로까지 번지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걱정거리입니다. 주요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은 30.5%에서 39%로 증가하였고 특히 수도권에서의 주요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은 28.5%에서 39.3%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 수도권 방문자와 젊은 층에 자진 검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 30대 사이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 30대께서는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또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며 찾아가는 이동검사서를 운영하거나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재개발 조합의 비리 등 사고 원인에 대한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거 중이던 5층 높이 건물이 도로로 쓰러져 시내버스를 덮칩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학교 가다 집으로 돌아가던 고등학생, 암투병하는 어머니 병문안을 가던 딸이 가족과 영영 이별해야 했습니다. 30분 후면 도착한다고 하니까 이제 기다려서 안 오니까 전화해보니까 전화 통화가 안 돼. 이상해서 사고 현장을 가봤는데. 수사가 진행되며 학동 붕괴 사고는 생명보다 돈이, 법과 규정보다 권력이 우선인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사고 초기 불법 재하도급은 없다던 현대산업개발의 말과 달리 공사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루어졌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속도전에 철거 공사는 계획서를 무시한 채 진행됐습니다. 현장을 지켜야 할 감리는 일지조차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왜 현장에는 안 가셨습니까? 관할인 동구청은 사고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전관 예우 차원에서 현직 공무원이 절차를 무시한 채 감리를 선정한 점도 드러났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와서 전반적인 컨트롤할 수 있는 도움이라면 처음부터 쓰는 조건을 같은데 정부 사정을 알고 모든 걸 지원을 해준다는 부분은 전당은 긍정적으로 나오고요. 해외 도피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 회장과 결탁한 재개발 조합장은 각종 계약 등 이권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업체들과 맺은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말 한마디에 바꾸고 조합 권한이 절대적인 보류지 처분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도 드러났습니다. 옛날 계약이나 이런 것들 관계인데요. 잠깐만 통화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일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건 24명. 당초 사고 한 달째인 시점에 진행하려던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발표가 연기된 가운데 신속한 수사로 각종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번 물폭탄으로 인한 남해안 지역의 피해는 양식장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린 건지 밀려든 빗물에 바닷물 염도가 낮아져 양식 전복들이 집단 폐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복 가두리를 들어올리자 죽은 전복들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집니다. 한 칸에 보통 700마리 안팎의 전복이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하지만 모두 죽은 겁니다. 3년간 정성껏 키워 출하만 앞둔 상황에 맞은 날벼락.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히면서 복날과 추석 대목만 손꼽아 기다렸던 어민들은 눈물만 흐릅니다. 100% 싹 다 죽어버렸으니 아무것도 없이 죽어버렸으니 우리 어민들이 어떻게 살겠어. 살아갈 길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500mm가 넘는 이번 집중호우에 바닷물의 염도가 급격히 낮아진 것이 원인. 보통 바닷물의 염도는 35ppm가량. 취재진이 육지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전복 양식장 해상의 바닷물 염도를 측정했습니다. 불과 10ppm도 되지 않습니다. 전복이 살기 위한 최저 염분인 26ppm의 3분의 1 수준으로 거의 민물입니다. 2m 수준에서는 한 6 정도 나오고요. 표층에서는 7 정도 나옵니다. 폐사한 전복이 이미 썩기 시작하면서 현장에는 악취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강진에서만 40헥타르 양식장에서 폐사한 전복은 400억 원대에 이릅니다. 전복은 현행법상 수해 보상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어민들의 아픔은 더합니다. 은행 빚이고 모든 있는 거 다 투자해서 해놓은 건데 수입이 있어야 그 다음에 또 연결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제 뭐 자포자기 상태 돼버리니까. 생계가 막막한 건 육지 농가도 마찬가지. 닭 2만 5천 마리가 한꺼번에 죽은 양계 농가. 출하를 이틀 앞두고 손 한 번 쓰지 못했습니다. 조그만 생명이지만은 잘 우리 집에 와서 잘 키워서 나가야 되는데 일하고 되고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복구를 하려 해도 인력도 모자랍니다. 폐사한 오리들이 부패해 악취가 진동하는 이 농가는 하루가 급하지만 부족한 손길에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일단 인력 동원이 좀 힘들고 약간 이제 이게 하루 이틀 돼버리니까 이제 여름철이라 부패가 심해가지고 점점 놔두면 더 이제 치우기 힘들어서. 농업은 물론 축산, 바다 양식까지 막대한 피해를 남긴 물폭탄. 피해 규모는 늘어나고 피해 주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많은 장맛비로 영산강 하류에는 엄청난 낭의 쓰레기들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수거도 처리도 어려운 데다 강을 따라 조성된 간척지로 연결되는 크고 작은 배수로를 막을 경우 대규모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흘간의 장맛비가 내린 영산강 하류입니다. 수초와 생활 쓰레기 등이 수북합니다. 수거도 문제지만 쓰레기 처리도 골칫거리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악취와 함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예비비를 편성하여 가용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쓰레기 수거 및 소각 처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배를 타고 강 상류로 향했습니다. 5에서 10m 크기로 덩어리진 쓰레기들이 끝없이 떠내려옵니다. 줄잡아 수천 톤에 이릅니다. 이처럼 상류 하천에 있던 수초가 작은 섬처럼 떠내려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강에서 연결되는 소하천에도 쓰레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강을 따라 수백 개가 넘는 배수 장치를 막으면 꼼짝없이 간척지가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구뚝 수문을 개방해도 바닷물 수위가 높을 경우 농경지가 침수되는 상황이어서 위험을 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비로 영산강 하류 주변에서는 1000헥타르 넘는 논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은 평소보다 1.5m 정도 올라간 것 같고요. 영산강 하류 인접 시군들은 올해도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쓰레기 발생 책임과 처리 경계가 불분명해 전담 예산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노상 비가 오면은 의뢰껏 침수되는 것이 이곳입니다. 너는 한 자리라 보는데 물에 들어가지고 다 녹아버리니까 절망을 한 것이죠. 주말 동안 또다시 비가 예보돼 수해 쓰레기는 하류로 더욱 많이 밀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지난해 산사태가 발생한 한 야산이 1년째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법인 소유라는 이유로 자치단체와 교육청, 사립학교 법인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복구 작업이 미뤄진 건데요. 지난해와 같은 사고가 재현되진 않을까 퍼붓는 장맛비 속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과 접한 한 야산에 방수포가 덮여 있습니다. 가림막 역할을 하던 철제 펜스는 밀려든 토사에 붕괴됐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났을 때 모습입니다.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그대로입니다. 산사태가 났던 경사지의 흙은 복구 작업 없이 그대로 노출돼 있고 임시로 덧댄 방수포는 장시간 방치로 넝쿨까지 자랐습니다. 지난 6일에는 하루 170mm의 빗줄기에 주민들은 토사가 주차장으로 흘러들어 산사태로 이어지진 않을까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금 산이 저렇게 흉악스럽게 있으면서 비가 온다 그러니까 작년같이 그렇게 무너질까 봐서 굉장한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광주 한 사립학교 법인 소유인 야산 복구 작업은 지난 5월에야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웠지만 그동안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과 교육청은 서로 책임을 미뤄왔습니다. 북구청은 지난해 복구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교육청의 소관이라며 손을 놨고 교육청은 예산을 지급하기 위한 토지 소유자의 행정 절차가 늦어졌다며 학교의 책임을 미뤘습니다. 비용도면을 아무렇게나 다 수정을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련 그런 절차들을 이행을 해야 돼서. 두 관계기관이 책임을 떠넘기며 사고 위험성이 그대로 노출된 사이 주민들은 지난해와 같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을까 불안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1980년대 작성된 미국 기록문서 20여 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5.18 기록관은 당시 미국 기관이 정보를 얻기 위해 최규하 대통령과 전두환을 상대로 진행한 면담 내용 등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이 담긴 기록문서 21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5.18 기록관은 지난 6월에도 비밀 해제된 미국 측 문서 14건을 전달받아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오늘 황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비서등과 공모해 지난해 선거 구민들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7,7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오늘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여사 등 민족민주열사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민주유공자 지원 법안을 신속히 제정해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진행된 보훈인식 조사 결과에 국민의 75.8%가 민주화운동 참여를 보훈 대상으로 인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가 공유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광주 동구 사무센터에 문을 연 공유사무실에는 16개 여행업체가 입주했고 광주시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또 입주업체들은 컴퓨터와 복합기 등 사무용 기기와 시설, 회의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전남 지역 해수욕장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해남 송호와 장흥 수문해수욕장 등이 내일 개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 달 29일까지 도내 54개 해수욕장이 문을 엽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도 사전 예약제로 시행하는 안심해수욕장 12곳을 운영하고 예약제를 적용하지 않는 해수욕장들도 발열 체크와 손목 밴드 착용 등 예약제에 준하는 방역 체계로 운영합니다. 광주시가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구조조정이나 자금 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지사가 양도 양수를 인가할 수 있게 해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또 최근 해양도시가스를 인수한 맥쿼리가 근로자 고용 승계와 자본구조 준수 등의 약속을 이행하는지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너지의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스위트 2021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24개 나라에서 245개 기업이 참가해 해상풍력과 수상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와 수소 연료 전지 등 미래 에너지 신기술을 알리고 신제품을 전시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현장 상담과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지원 컨설팅도 진행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앞두고 다음 달 12일부터 이틀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민주인권 평화포럼이 열립니다. 이번 포럼은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스티븐슨 전 주한 미국 대사의 특별 대담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미얀마 민주화운동과 팬데믹 시대의 인권 등 당면 이슈들에 대한 토론도 열릴 예정입니다. 성서는 정확하게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최근 고등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광주시 교육청이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높은 참여율에 비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학교 전담 경찰관도 생색만 낼 뿐 관련 업무를 위한 정책과 배려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